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알부자의 비밀노트라는 책입니다. 후카노 야스히코 지음, 홍성민 옮김, 베텔스만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알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돈에 쪼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방법과 돈이 모이는 습관을 40가지로 정리하여 알려주는 책입니다. 눈에 띄게 돈이 불어나는 사람의 습관으로 알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못 막는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부지런한 사람은 살림을 차근차근 모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부지런히 벌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면 돈에 쪼들리지 않는 저축 체질 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출보다 수입이 많게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수입을 늘리는 공격 자세를 취하든 지출을 줄이는 수비 자세를 취하든 결과가 같다면 상황에 따라서 하기 쉬운 쪽으로 노력하면 됩니다. 수입을 늘리는 노력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있으면 도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별로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돈을 모으기 쉽다고 하는데요. 계좌를 나누는 것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하나의 계좌에 꺼내 쓸 수 있는 돈과 모으고 싶은 돈을 함께 넣어두면 뒤섞여서 결국 관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합계좌의 경우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것이 도리어 화가 될 때도 있습니다. 꼼꼼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통장의 잔고만 보고 공과금의 자동이체분과 저축해 두고 싶은 돈까지 생활비로 인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쪼들리지 않는 가계로 만들고 싶다면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서 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계좌를 만드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번잡하지 않을 정도로 목적별 계좌를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장 계좌는 3개가 가장 관리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관리 방법으로 첫 번째는 급여 이체와 공공요금 등의 자동 이체가 이루어지는 계좌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 분의 계좌를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저축해 두고 싶은 돈의 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모으고 싶은 돈 혹은 우선 생활비와는 별도로 모으고 싶은 돈의 계좌입니다. 이들 3개의 통장 계좌를 갖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가계 체질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일기를 대신하는 가계부로는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가정을 경영한다라는 마인드를 갖는 게 좋습니다. 돈의 사용처를 기록하는 것은 가계 관리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저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에 얼마를 썼는가 하는 기록은 어디까지나 기초 자료일 뿐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가계부를 매일 정확히 적고 있다는 사람도 많겠지만 대부분 쓰기만 하고 그 이상 활용하지 못하면 쓰나 마나입니다. 일기 대신이라면 상관없지만 사용처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자녀의 용돈 기입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저축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도움이 되는 가계부를 쓰면 그야말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와 마찬가지로 가계에 결산주의를 도입해야 합니다. 가계부 등의 기록을 매월 1회, 월말이나 급여일 전후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과다 지출을 한눈에 알 수 있으므로 이것을 줄이도록 노력하자라는 목표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가계부는 형식에 얽매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메모나 영수증 묶음을 모아두는 수준이어도 결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돈의 사용처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감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매월 또는 연 단위로 일정액이 드는 고정비로는 주거비, 보험료, 교육비, 자동차 유지비, 저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지출이 변하는 변동비로는 생활비와 임시 지출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정비는 특별히 매일 기록하지 않아도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매달 붙고 있는 적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세한 기록이 필요한 것은 변동비 쪽인데요. 영수증이나 메모 등을 주머니에 분류하여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처별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영수증이나 메모를 넣어두고 1개월 분씩 정리하여 합계하면 됩니다. 계산이 끝난 메모는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가계부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적는 것이 아닙니다. 살림을 건전하게 해서 자산, 저축을 늘려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자산관리 포맷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현재의 예금 잔고는 은행이나 우체국의 통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가계부든 통장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으니까 잔고를 기재하여 매달 증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저축하는 데도 자극이 됩니다. 가계부를 사용하든 자기만의 서식을 사용하든 현재 내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 또는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쓰게 마련입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많다는 것은 분명 저축하는 데 있어 유리하지만 결국 본인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많아지면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지고 좋은 차도 타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일지 모르지만 늘어난 수입만큼 저축을 하자라는 생각은 쉽게 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란 있으면 쓰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수입이 많은 사람이 지출도 많습니다. 돈에 쪼들리는 사람에게는 수입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목표 없는 사람이거나 낙천적인 사람인데요. 지금까지 그럭저럭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목표 없는 사람이나 낙천적인 사람도 저축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저축하려고 했던 돈으로 거하게 한 잔 마시러 가자 하고 생각했을 때 목표 없는 사람이나 낙천적인 사람은 아니 지금은 꾹 참고 목표대로 저축을 하자가 아니라 뭐 어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식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저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상황으로 발전됩니다. 목표와 꿈을 확실하게 갖고 저축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습관이 바뀌면 인생 역전의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책 알부자의 비밀 노트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알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